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좀 바꾼다든지.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준비한 행사였는데 대통령의 입양 발언으로 빛이 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때문이었죠. 확인해 보시죠. 자, 이 내용인데요. 바로 저 문구가 문제가 됐던 거죠,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입양 아동을 바꾼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이가 이제 뭐 쉽게 바꿀 수 있는 물건이냐라고 이제 본질과 빗긴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취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는지는 이해될 수 있지만 일부 저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표현상, 단어의 어감상 아이가 마음에 듣지 않으면 마치 어떤 반품을 하듯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야권의 굉장히 목소리 높은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대안이 아니고 대안 중 일부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좀 염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전에 단어를 좀 정리를 했다라면 어떨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학대가 본질이고 입양 아동 사후 관리도 필요한 대책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발언들을 읽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사전에 좀 준비가 됐었다라면, 정제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기자회견의 특징이 즉답,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즉답하는 것을 또 특징으로 한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번이나 리허설을 했던 만큼 이 정인이 사건 얘기는 사실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게요. 글쎄 모르겠어요. 리허설 저는 뭘 했는지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워낙 리허설 하는 이유는 사고도 방지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 총수도 그렇습니다. 단어 선택 하나가 잘못되면 나중에 또 일파만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인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이 예전에 올 4월인가요? 4일인가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입양아 사후 관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 이거는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왜 입양의 문제로 접근할 그건 부차적인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청와대도 그걸 알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코 얘기한 대로 분명히 예상 문제 Q&A 연습할 때 정인이 문제를 누군가가 물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예전에 이걸 가지고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이 발언을 가지고 야권에 좀 비판이 있었으니 그럼 그 얘기는 안 하고 아마 아동 학대 같은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걸 준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입양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입양 취소, 아이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준비를 한 거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입양하고 파양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물건 사고 바꾸듯이 입양을 취소한다, 아이를 바꾼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쨌든 뭐 본인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어쨌든 대통령의 입으로 전달됐다라는 게 저는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이 입양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준비할 때 참모진이 좀 꼼꼼하게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양을 직접 해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양 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저는 입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자, 김미애 의원은요, 이번 신년 기자회견 말고도 이 정인이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아마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동 학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입양 절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부모가 왜 입양할 수 있게 해줬느냐. 네. 그래서 홀타 아동 복지에 또 비난이 한때 또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양 문제를 얘기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피처가 약간 어긋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입양 실태가 입양이 활성화 안 돼 있다고 하는 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나라였거든요. 20만 명 정도를 해외로 보냈어요. 네. 근데 국내 입양아 숫자를 보니까 제가 이 나라 통계 들어가서 이 국가 공식 통계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 380명 정도가 됐어요. 네. 국내에서 입양이 된 아이들이 겨우 380명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요. 죄송한데 지금 그러니까 입양 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입양 활성화에 대한 청와대 나름의 준비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입양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그 근데 두 이게 가지를 정인이 같이 얘기와 합쳐지면서 섞어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생겼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발언 자체, 그 단어 선택 자체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 이것은 또 어느 쪽도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국 입양가족 연대 김지영 사무국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애들을 놓고 취소하고 교환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애들을 대상으로 취소하고 입양부모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니까 아동 폭행과 관련된 정인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입양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양 얘기와 아동 폭행, 가혹행위 이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생긴 혼란이다라는 또 옹호론과 단어 선택 자체가 잘못됐고 이거는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입양 가정에는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최재형 감사원장. 이 감사원장도 입양아를 키웠던 그런 과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011년 법률신문의 한 칼럼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인데요. 살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스스로 이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쓴 글의 내용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를 물건 고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한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양 가정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마치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인생 반전국으로 이렇게 가여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쓴 글이 지금 회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표현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입양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그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제 지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사실 바로
바로 대변인을 통해서 네. 발언의 의미라든가 해석이나 이런 표현들을 다시 수정했다라는 것은 네. 청와대에서도 입양 아동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하는 취지, 네.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나 네. 좀 불필요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했고 또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수긍하고 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활성해야 된다. 예, 이런 그래도 청와대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명을 한 게 그거잖아요.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말하려다가 말이 잘못 나간 거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전 위탁 보호 제도라는 게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부 국가들에서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고 정착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입양이라는 결정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애착을 할 시간 또 입양을 준비하는 친밀감 형성 기간을 입양 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가 나오기 전에 가정 내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랑 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같이 살아보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입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입양 부모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원의 허가 전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지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만큼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고 제도화하겠다라는 이제 그 제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없느냐? 제도는 없는데 간행적으로 네. 입양을 법률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좀 살아보는 기간을 가지는 네. 부모들도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법률화하고 제도화하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지금 활성화 제도 방안입니다. 과거에 국회에서도 이거를 법제화하자라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아이가 애완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같이 살아보고 결정을 하냐라는 비판 논란이 일면서 아예 법 제도화 자체가 또 무산이 됐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이겁니다. 청와대가 해명한 내용 중에 대통령께서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설명하려다가 말이 잘못 꼬인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부모와 아동 간의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를 설명하려다가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거나 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이 말이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설명하려는 게 맞나 조금 갸우뚱거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입양을 하려는 부모에게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잘못 나왔던 말의 내용을 보면 입양 아동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취소를 한다라고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 사전 위탁 제도를 보호 제도를 청와대에서 검토를 했고 현 대책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숙지를 하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입양 취소나 이런 얘기가 잘못 나가냐 저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걸로 저희는 판단할 뿐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저 사전 위탁 제도라는 저 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부족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세요. 가운데 여기가 입양이 결정하는 시기잖아요. 네, 사전 위탁 제도는 법률적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사전 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입양을 취소한다, 아이를 바꾼다는 거는요. 입양 이후의 얘기예요. 아주 쉽게 우리가 결혼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전 위탁 제도는 혼인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취소 이거는요. 혼인 신고하고 살다가 이혼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평면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죠? 평면이 다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입양 취소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청와대 해명이 그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 입양 결정하기 전에 사전 위탁 제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라는 얘기는 뭐 잘못 나갔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전 위탁 보호 제도라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기 네. 때문에 입양을 기준으로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로 완전히 헷갈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해명한 내용이 또다시 제2의 2차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시민단체들에서도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문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요. 사전에 입양하기 전 절차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양이라고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났는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맞지 그럼 않는 법적인 걸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사전에 입양이 법적인 문제, 법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네. 아이하고 적응하는 기간에 관한 고민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발언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꾼다든지 이런 표현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선택권은 부모한테 있어요. 네. 그럼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네.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제도적으로 부모가 나중에 가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대통령 사과해야 되는 일이냐 그걸 그러니까 여쭤봤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차원엔 뭐 대변인이든 누가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를 두고 지금 뭐 무슨 반려동물에 자꾸 비유하거나 네. 아니면 물건에 자꾸 비유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도 저 옹호하자는 그러니까 뜻은 아니, 아니고요. 비판할 수는 처음에 있지만, 나왔을 때는 네. 그랬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취소한다, 아이를 바꾼다 이 말이 얼핏 처음에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청와대 해명과 또 해설과 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사실 어제 첫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갸우뚱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지 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나왔던 이제 반응이 그러니까 아, 제가 이거 물건처럼 대했나? 여기서 이런 그렇게 오해가 있었거든요. 말씀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네. 아니고요. 야권에서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면서 뭐랄까 아동 보호를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네네네. 그런 데 계시는 분들도 아이를 자꾸 물건이나 이런 데 비유하면서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릴 수 말씀하십시오. 있는 게 사전 위탁 제도가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의 주장은 이렇게 되면 입양 아동들 입양 절차가 굉장히 가벼이 여겨질 수 있다. 인권 그렇죠.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선 뭐라고 하냐면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덜컥 입양을 선택을 해서 보호되지 않은 아동들이 반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두 양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공론화해서 제도화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한쪽 입장만을 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리고 사실 이 사전 위탁 보호제도 법적으로도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제도인 거죠. 뭐 이미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런 네.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입양 전에 6개월을 이 사전 위탁 제도 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쟁점만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특히 실제 입양 가정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네.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 실수였다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 얘기로 입양 가정들의 이 가족들이 못에 가슴에 상처가 나거나 못 박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